자,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애저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버네티스 온 애저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관리, 운영 이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즉 아까 보면은 뭐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이제 어떻게 더 줄이면서 아니면 어떻게 더 편하게 하면서 본연의 사실 우리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도커라든가 이 자체 기술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앱이나 기존 앱을 컨테이너화를 어떻게 잘 시켜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쿠버네티스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요 앞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으로 어떻게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버전업이 되고 어떻게 설치되고 관리되는 부분 이런 쪽을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서 지금 쿠버네티스 온 애저라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인프라에서 혁신으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인프라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쿠버네티스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했을 경우는요. 지금 쿠버네티스 최신 버전이 1.16, 1.17 뭐 그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1.16, 1.17이라는 이야기는요. 쿠버네티스가 예를 들어서 1.2, 1.3, 1.4, 1.5 등등 해가지고서 점차적으로 뭐 1.10, 1.11 등등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버전업이 지난 뭐 매 거의 한 3에서 6개월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쿠버네티스를 자체 관리하는 인프라적인 고민으로 해가지고 기존 버전과 현재 버전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패치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서요 컨테이너화를 어떻게 시키고 CI/CD를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확장 갑자기 어떤 컨테이너에서 특정 요소가 굉장히 트래픽이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고 줄일 수 있고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를 직접 설치하고 직접 다 회사 내에서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애저라는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가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다 애저라는 클라우드다 하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 맡기고서 실제 본연의 개발이라든가 컨테이너화 자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혁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역할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 아까 애저에 대한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100개가 넘는 그런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에서 이제 새 리소스 만들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자원을 막 찾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만들게 되면요. 그 결과가 애저 위에서 만드니까 뭔가 쿠버네티스와 무관한 것이 아니냐. 다 뭔가 생각했을 때는 뭐 UI라든가 모니터링 되는 화면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 여기 지금 대시보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오픈소스를 설치했을 때 보는 대시보드 화면과 똑같아요. 즉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애저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실제로는 쿠버네티스 오픈소스를 그대로 다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직접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진짜 컨테이너와 관련돼 가지고서 컨테이너화를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쿠버네티스에 더 잘 올려가지고 이제 잘 관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은 그 기타 안정적으로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고 쿠버네티스 뭐 버전업이 된다? 버전업이 되더라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음 버전을 다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관리를 하고 패치라든가 다 안정성, 보안에 대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동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높은 신뢰성, 쉽고 안전한 스케일링, 그리고 이제 자기 치유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자기 치유라는 거는 우리가 서비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응답이 없으면은 그 응답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동 재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윈도우 쓸 때도 뭐 어떤 프로그램이 막 멎어 있어요. 뭐 그건 사실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에서도 저도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자동 종료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떠 있으면서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강제로 죽이고 다시 시작을 시켜도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재시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셀프 힐링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뭐 API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분들이 보통 이것저것 관리할 때 API를 액세스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특히 머신러닝, AI 이런 게 나오면서 GPU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해 가지고서 그래픽 카드에서 GPU가 돌아가는데 물리적인 실제 인프라에서는 그 GPU 지원을 컨테이너에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인프라적인 고민을 이제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서 여기 애저 지금 삼각형이 있는 그 부분이 애저에서 다 대체를 해 가지고서 애저에서 다 관리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이 왼쪽과 같은 자동 업그레이드부터 이 많은 고민을 줄이면서 더 쉽게 쿠버네티스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으로 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자, 애저가 현재 데이터 센터의 개수가 공식적으로 사이트에서 58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8개는요, AWS나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개수보다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 숫자의 합보다 많아요. 즉, 애저라는 거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서비스로 해서 스케일할 때도 고민할 때 이제 되게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가장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각 나라별로 해서 실제 쓰다 보면은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애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데이터 센터 리전 58개가 100%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점차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지금 17개 이상인 이 숫자도 제가 알기로 거의 1년 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제가 모르는 리전에서 이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리전에서 점차적으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아까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101 거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마스터노드와 워커노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마스터노드는 이 워커노드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가 돌아가는 요 환경에서 이제 컨테이너 도커라든가 이런 게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마스터노드가 있는데요. 이 애저 같은 경우는 요 마스터노드 쪽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비용을 현재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면요. 결국은 실제 워커노드라고 해가지고서 도커가 돌아가는 VM에 대한 비용만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요 컨트롤 플레인, 쿠버네티스도 관리하고 있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 인프라에 대한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비용 고민 없이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사님께서도 쭉 설명하셨는데요. 이제 실제 쿠버네티스만으로 이제 뭔가 모니터링이나 다 안정적으로 다 갈 수 있진 않고요. 실제로는 뭐 헬이라든가 해가지고 차트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브리게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추얼 쿠블렛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노드, 이 가상 머신을 뭐 다른 쪽에 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애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애저 클라우드 자체에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커뮤니티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직접 코드를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쿠버네티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EKS EKS는 아마존 AWS에서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레인만 관리하고 있는데 AKS는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 플레인과 실제 워커노드 그 환경 전체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프로비저닝 환경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 종합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CI/CD라고 해가지고서요. 애저 데브옵스라는 제품도 있고 최근에는 GitHub 쪽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GitHub 액션이라고 하는 또 이제 새로운 GitHub에도 CI/CD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런 쪽과 굉장히 궁합이 또 잘 맞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대로 데브옵스는 또 데브옵스대로 하면서 CI/CD가 서로 연계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CI/CD도 쉽게 상호 연동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애저 데브옵스 프로젝트라든지 GitHub 액션하고도 실제적으로 궁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가 바로 애저 클라우드에서 있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뭐 이제 헬멧 차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성 및 관리를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뭐 리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로 단위를 정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장점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저에서는 지금 노드, 버추얼 노드라고 해가지고서요.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에서 실제 관리하는 노드들을 가지고서 일종의 풀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을 때 VM 같은 경우가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하면은 VM을 더 만들어내서 생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 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정말 금방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둔 VM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VM을 또 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 버추얼 쿠블렛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VM을 이미 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추가적인 컨테이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또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타 여기 지금 설명된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제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실제적인 뭐 AK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갔을 때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는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인증도 필요해요. 즉 이제 보통 보안 사고 해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크게는 어떻게 보면은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환경을 잘 만들어 놨는데 소위 말하면은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제3의 뭐 보안에 대해서 이제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 보안적인 즉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역할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연계가 되면서 역할 기반으로 액세스 제어가 잘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액세스 키라고 해가지고서요. 우리가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그 일종의 고유 키가 주어지면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접속이 되는데요. 이 키가 소스 파일에 같이 저장이 된다든지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유출이 되면서 보안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애저 기반에 있는 키 밸류트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이런 시크릿 키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 통신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분도 애저 자체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함께 연계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거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뭐 이제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레이어를 더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으로 갈 때에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컨테이너화를 시켰다는 건요. 실제 뭔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응용 프로그램을 컨테이너화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미지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미지를 별개로 관리하는 레지스트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애저에서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ACR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AKS로 올리기 전에 이런 컨테이너를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해서 ACI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같이 컨테이너들을 잘 기본적인 걸 관리하면서 점차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버추얼 쿠블렛, 버추얼 노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버추얼 노드라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가상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풀로 관리를 해놓다가 실제 급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을 시키면서 바로바로 추가적인 노드 풀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까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이제 한 분이 브란덴 번스라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기로 한 영상이 비교적 최근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요. 요 URL로 들어가 보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저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애저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쿠버네티스가 실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모든 클라우드가 사실은 정말 아쉽게도 안 죽으면 좋겠지만은 클라우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최대한 빠르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하는 이런 모니터링도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저의 내재된 서비스와 연계가 되면서요. 이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플러스 쿠버네티스 서비스 모니터링 그리고 애저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그 세 가지를 소위 말해서 융합이 되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잘 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 애저 쿠버네티스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점점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 모멘텀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쿠버네티스에 대한 점점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에 대한 정말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요. 쿠버네티스 오픈소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갑자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애저 쿠버네티스가 됐건 아니면 쿠버네티스 자체를 잘 쓰려면은 또 많은 고민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은 되게 본질적인 고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냐면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럼 애저 쿠버네티스 쓰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애저의 AWS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GK를 쓰면서 애저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또 상당수의 많은 고객분들은요. 기존에 쿠버네티스를 또 경험하지 않았었는데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써보시는 경우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까지는 로컬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경우 등등도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애저 AKS 쓰니까 잘 안 돼요 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로는 기본적인 컨테이너화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애저라고 해가지고 특히 많이 아직도 이제 인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까 오픈소스 사랑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지만요. 현실적으로는 MS 애저 하면은 여전히 닷넷만 지원하는 거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뭐 닷넷 코어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지금 닷넷 5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닷넷에서 윈도우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닷넷 코어라고 해서 맥OS, 뭐 리눅스, 윈도우 다 지원하는 닷넷 코어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닷넷 5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미래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애저 클라우드는 닷넷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자, 컨테이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링크도 그렇고요. 애저에 있는 많은 문서들을 살펴보시면요. 기존에 쓰시던 자바 앱, PH 앱, PHP 앱, 뭐 파이썬 앱, 노드.js 앱 이런 것들을요. 다 이미지로 컨테이너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 이미지와 컨테이너 이미지만 잘 되어 있으면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일일 수가 있는데 요 앞에 단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게 아니면 조금 덜 하면서 실제적인 서비스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단에 관한 게 기반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실제 쿠버네티스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서비스 쓰시는 경우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컨테이너로 이미지를 우선 만들어 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도입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래밍 소스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로컬에서 개발한 다음에 압축을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 막 공유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닌 뭐 기트 아니면 소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서브 버전이라든가 그런 버전 컨트롤을 여전히 쓰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쓰는 게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자, 컨테이너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버전 컨트롤이라든가 컨테이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잘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부터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쓰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애저에서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ACR이라고 하는 거를 애저 자체에서 또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뭐 AWS에서 컨테이너 서비스 쓰시는 분,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GKE 컨테이너 서비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AKS로 옮기면서 기존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실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MS 애저에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 ACR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MS에 있는 많은 현재 문서들이 뭐 일부는 .NET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뭐 PHP, 파이썬, 자바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말 많은 트랙에서 많은 문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상황에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 정말 애저에서는 이 표준화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거를 ACR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쓰시던 환경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그대로 두시고서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애저 위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심지어는 딴 데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구성하시고 로컬에서 설치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애저와 연동시키면서 쓰셔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결국은 AKS라든가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기반의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많은 오류가 궁극적으로는 오픈소스인 이 도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서 쿠버네티스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잘하고 관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컨테이너가 안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도커 자체에서 컨테이너화를 시키면서 그 내부에서 잘 안 돌아가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요, 그 앞단에서 도커를 잘 쓰면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도커 같은 경우도 잘 쓰시는 분들은 도커 컴포즈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가지고서 도커화를 시킨다거나 그거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올린다거나 하는 부분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예를 들면은 애저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아니면 애저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이거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도커는 도커대로 따로 쓰고, 그걸 가지고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든가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올릴 때는 또 그걸 잘 만 다음에 컨테이너로 잘 화시킨 다음에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툴을 찾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 오픈소스에서 잘 쓰시는 도커 컴포즈라든가 이런 툴이 다 애저 위에서 다 호환이 될 수 있는 이런 툴로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툴을 잘 쓰시면서 잘 쓰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URL에 들어가시면서 뭐 PHP도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올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PHP만을 개발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도커라든가 도커 컴포즈 아니면 쿠버네티스 올릴 수 있는
요 환경에서의 많은 또 추가적인 지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이런 예제들을 참고하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고민 없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요. 모든 상황에서 컨테이너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즉, 여러 가지 아까도 뭐 컨테이너 하면은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냐, 쿠버네티스 상업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기존에 예를 들면은 정말 대형 앱을 만들어 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이제 SI라고 하죠. 정말 많은 수백 명의 개발자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서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앱, 이런 것들을 당장 컨테이너화를 시키면서 서비스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컨테이너가 저는 당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 상황에서 일부 앱에 대해서만 일부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컨테이너화를 시켰을 때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은 정말 덩치가 큰 앱이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빌링이라든가 이 부분만 자주 주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요, 요 빌링 파트만 따로 떼가지고서 컨테이너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왔을 때 컨테이너 수를 막 늘리면서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요 부분만 컴포넌트만 컨테이너를 시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 종합적인 앱이라든가 규모가 좀 작은 앱이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컨테이너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듈화 고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컨테이너화를 할 것인지 롱텀, 장기적인 전략을 짜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컨테이너화에 더 맞는 앱으로 점점 바꾸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시는 상황에서 아직도 온프레미스냐 아니면 컨테이너의 친화적인 환경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잘 됐기 때문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래서 아니면 서블리스로 바로 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많은 환경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고민을 충분히 하시면서 컨테이너를 최적의 옵션에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브옵스, 즉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컨테이너화를 하는 거와 데브옵스로 옮기는 거가 같이 융합이 되면서 CI/CD와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CI/CD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빠르게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도 원하는 거를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뭐 프로덕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브랜치에 맞춰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실제 배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가 잘 관리되고 있는 방법론과 잘 어우러진 데브옵스 환경과 맞게 잘 궁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요. 조금 더 데브옵스와 CI/CD와 같이 해가지고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대한 진정한 장점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바뀌었고요. 실제로 오픈소스에 굉장히 친화적인 프로젝트로 많이 성장하였고 많이 바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로 오늘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내용에서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꼭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모멘텀에 어떤 회사가 과연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포용을 하면서 실제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고객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녹아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오픈스택이라고 해가지고서 가상머신을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하면서 재미있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모멘텀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모멘텀이라는 것은요. 큰 특정 회사가 함께 함으로써 뭐 당연히 좋겠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또 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자발적인 커뮤니티 모션과 함께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고 뭐 꼭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뭐 등등 많은 회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미래를 살펴보시면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리눅스, 우분투 그런 쪽도 굉장히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윈도우 10에 리눅스, 우분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페도라라든지 이런 리눅스도 바로 내재화돼서 실행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점차적인 이런 미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점점 이 미래는 진짜 먼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 쪽에서 같이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쿠버네티스 자체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모멘텀을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오늘은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요. 뿐만 아니라 뭐 데브옵스, 뭐 AI 뭐 등등 정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서 오늘은 이제 컨테이너 시장이라든지 쿠버네티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 그렇다고 당장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써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는요. 일단은 다 뭔가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이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파봐야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서비스로 옮기려면 어떤 아키텍처를 고민해야 되고 어떤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고민만 한다고 해서 끝나진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체험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고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변하는 세상에서 한번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극대화된 장점을 한번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많이 또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 또 이제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이라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모임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제가 못 가고 있지만요. 또 한때는 또 시간 됐을 때도 저녁 때도 많이 가면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좋은 내용들은 이렇게 커뮤니티 뉴스레터 마이크로소프트.소스라고 하는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요, 이런 재밌는 내용들도 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매달마다 메일이 오고 하니까요. 이 관심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변화하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뮤니티 정말 쿠버네티스라든가 오픈소스 쪽에서의 이 참여와 함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 변화하는 인프라와 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 대한 혁신 그리고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주로 했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